정주영과 이병철, 폐허 위의 두 사내. 이봐, 해봤어? 한 사내가 말했다. 옆에 있던 사내가 조용히 웃었다.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아직 없더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 사람의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손끝은 정갈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둘 다 망해봤다는 것. 이병철과 정주영. 한 사람은 질서의 사람, 한 사람은 돌파의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술을 잃고 한 사람은 길을 뚫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 건 놀랍게도 실패였다. 이병철은 1910년 2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다. 대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했다. 하지만 세상을 배운 건 교실이 아니었다. 귀국 후 그는 도정업과 운수업을 시작했다. 쌀을 사고 팔고 운송을 맡았다. 사업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터졌다. 일본 정부의 긴급 금융 조치로 대출이 모두 막혔다. 이병철이 쥐고 있던 땅과 사업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나중에 말했다. 그때의 실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5가지 교훈을 적었다. 정세를 볼 것, 과욕을 버릴 것, 요행을 바라지 말 것, 대비책을 세울 것, 미련을 버릴 것. 그 5문장은 훗날 삼성의 경영 철학이 된다. 이후 그는 대구로 내려가 작은 상회를 차렸다. 간판엔 삼성 상회라 쓰여 있었다. 별 3처럼 밝게 빛나길 바란다는 뜻이었다. 그는 직접 국수를 뽑고 쌀을 포대에 담았다. 작은 방 한 칸이 그의 첫 공장이었다. 그 무렵 함경도 통천의 한 청년도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정주영은 1915년 11월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18살에 가족 몰래 집을 뛰쳐나왔다. 고무신 장사, 쌀가게 점원, 인부. 그의 이력은 밑바닥에서 시작됐다. 돈이 없어도 손은 있다. 그는 그렇게 몸으로 배웠다. 30세가 되던 해 작은 정비소를 세웠다. 이름은 현대자동차공업사. 차는 없었지만 현대라는 단어에는 미래가 있었다. 그가 일할 때의 표정은 언제나 같았다. 눈빛이 뜨겁고 말은 짧았다. 이봐, 해봤어? 그 말은 불가능을 설득하는 주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은 질서를 세워 기업을 키웠고 한 사람은 힘으로 길을 뚫어 산업을 만들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실패를 자산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다. 훗날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말했다. 실패를 반성하고 다시 뛰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다. 이병철과 정주영, 두 사람의 인생이 그 말의 증거였다. 1945년 해방의 순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시대, 그들은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심을 했다. 이병철은 말했다. 사업은 국가를 일으키는 일이다. 정주영은 말했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다시 세워야지.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도착지는 같았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나라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겼다. 사람들은 내일보다 오늘의 밥을 걱정했다. 그때 한 사내가 다시 삽을 들었다. 정주영이었다.
그는 전쟁 중 미군 공사로 번 경험을 바탕으로 복구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너진 건 다시 세울 수 있다. 사람이 포기하면 나라가 진짜 무너진다. 그가 맡은 첫 대형 공사는 낙동강 위의 고령교였다. 당시 정부가 발주한 최대 규모의 다리였다. 그러나 그 공사는 악몽이었다. 폭우와 급류, 인플레이션, 자재난이 겹쳤다. 기름값은 착공 때의 3배로 뛰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했다. 공사는 멈췄고고 현장은 절망뿐이었다.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 그대로 그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공사를 이어갔다. 친척과 동업자들의 재산까지 끌어모았다. 2년 후 고령교는 완성됐다. 그러나 남은 건 다리가 아니라 빚이었다. 계약금 5,400만 환짜리 공사에 적자 6,500만 환. 그 빚을 갚는데 20년이 걸렸다. 누군가는 그걸 실패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달리 봤다. 현대는 약속을 지킨 회사다. 그 신용으로 그는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맡았다. 그 다리가 완공되던 날, 그는 물끄러미 강을 바라봤다. 이제 사람과 물이 같이 흐르겠구나. 그 무렵 서울의 또 다른 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 이병철이었다. 그는 말했다. 먹고 입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나라가 선다. 그 한마디로 제1제당이 태어났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는 배고픔의 산업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제1모직을 세웠다. 그 옷감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활이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연기는 굶주림 대신 희망의 냄새였다. 정주영은 다리를 세웠고 이병철은 공장을 세웠다. 한쪽은 나라의 몸을 복구했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삶을 복구했다. 둘 다 한 가지를 믿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은 곧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 시절 그들에게 국가는 시장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들의 땀은 다시 땅을 굳게 만들었다. 1950년대가 잿더미 위의 복구였다면 1960년대는 뼈대를 세우는 시대였다. 1962년 대한민국은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이 나라를 다시 설계하겠다.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같은 국가 인프라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 현장에는 언제나 정주영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라가 숨을 쉬려면 길이 먼저 뚫려야 한다. 현대건설은 도로를 놓고 교량을 세웠다. 경부고속도로, 수력발전소, 항만. 그의 손끝에서 나라의 혈관이 깔리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져도 자재가 끊겨도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불가능은 핑계다. 사람이 하면 된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천 명 노동자들의 체온이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한국은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한편 서울의 남쪽에선 또 다른 뼈대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병철. 그는 이제 공장을 넘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제1제당과 제1모직의 성공 이후 그는 말한다. 이제 팔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끼리 돌려먹는 건 발전이 아니다. 그는 1954년 세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외화를 벌어들여 다시 투자하는 순환고리를 세운 것이다. 그는 밤마다 임원들에게 말했다. 사업은 감이 아니라 계산이다. 세상은 정직한 숫자로 움직인다. 그가 만든 수출입 시스템은 당시 한국 기업들이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이었다. 삼성 상회에서 출발한 상거래 감각은 이제 국가 경제의 모세 혈관이 되어 있었다. 1964년 수출 금액이 1억 달러를 넘었다. 그날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다. 한국도 수출국이 되었다. 그 말 한 줄에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손이 숨어 있었다. 정주영이 세운 다리 위로 이병철의 트럭이 지나갔고 그 트럭이 실은 상품이 부산항으로 나가 세계로 향했다. 그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었다. 산업의 혈관이 연결되는 장면이었다. 현대의 포크레인, 삼성의 상표. 둘 다 다른 길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심장은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국가와 그 시절 이병철은 말했다. 산업은 국가의 심경이다. 신경이 끊기면 나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정주영은 말했다. 도로는 사람의 핏줄이다. 핏줄이 막히면 사람도 죽는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길과 심경, 땅과 기업,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깔고 있던 그 길이 50년 뒤 세계가 놀라워할 산업의 동맥이 될 줄은. 정주영은 늘 눈을 들어 바다를 봤다. 그 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이봐, 해봤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한마디는 바로 이 시절 바다 앞에서 터져 나왔다. 1970년대 초 그는 영국의 한 조선 회사를 찾아갔다. 조선 기술도 설비도 인력도 없던 한국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말하자 모두가 웃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장은 냉소적으로 물었다. 당신 나라엔 조선소가 없지 않소? 정주영은 곧바로 답했다. 조선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8천만 달러의 신용을 열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비행기 대신 화물선을 탔다. 배 위에서 그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바다 위에 우리의 철을 띄울 것이다. 귀국 후 울산 앞바다에 땅을 다지고 철고를 세웠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조선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짓는 거야. 그 마리너스마다. 해본 사람이 없으면 지금부터 해보면 된다. 그때 울산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래밭, 타도, 그리고 열정뿐이었다. 그곳에서 1973년 현대조선소의 첫 함성이 울렸다. 그 첫 번째 배의 이름은 아프라막스급 오일 탱커 아틀란틱 배런호. 그 거대한 선체가 바다로 떠오르던 날 사람들은 울었다.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하구나. 그 순간 한국은 조선 산업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갔다. 정주영은 그때 말했다. 꿈을 꾸는 건 돈이 안 든다. 하지만 꿈을 안 꾸면 돈이 와도 못 쓴다. 그의 꿈은 단숨한 야망이 아니었다. 그건 실패를 통과한 사람의 신념이었다. 고령교에서 빚을 지고도 다시 다리를 세운 남자. 이제 그는 바다 위에 나라를 세웠다. 울산의 모래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조선 산업의 수도가 된다. 포클레인, 용접불꽃, 철판 소리. 그 모든 게
국가의 엔진 소리였다. 한편 서울의 이병철도 또 다른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철과 기계보다 더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을 예감했다. 앞으로는 선보다 머리가 돈을 번다. 그 말은 훗날 반도체 시대로 이어지는 예언이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공장마다 연기가 솟았다. 굴뚝이 늘어났지만 그의 얼굴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제 이익은 늘어나는데 남는 게 없구나. 이병철은 말했다. 다들 수출은 하지만 기술은 남의 것이다. 그는 어느 날 회의실에 세계 지도 한 장을 걸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일본, 미국을 동그라미 쳤다. 이 둘이 기술을 독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청이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으로 간다. 그것은 반도체였다. 당시 반도체는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돈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그럼 배우면 되지. 그는 일본과 미국을 수차례 오갔다. 일본의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거절했다. 한국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더 빨리 해야겠군. 그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다. 모두가 말렸다. 망하면 그룹이 무너집니다. 망하지 않으면 나라가 삽니다. 1983년 경북 구미.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다. 그날 대한민국 첫 64K 디램 생산이 성공했다. 작은 칩 하나가 번쩍이며 작동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이제 한국도 생각을 수출한다. 그는 숫자로 말하는 경영자였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의 독립은 이제 여기서 시작된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산업 투자가 아니었다. 그건 국가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정주영이 바다를 통해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었다면 이병철은 칩 위에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세웠다. 그는 평생 한 가지를 경계했다.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아직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경손이 아니라 그가 본 제국들의 몰락 이유였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실패의 끝에서 얻은 인내의 철학이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삼성의 기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다. 울산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다. 용접 불꽃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정주영은 또 다른 현장으로 향했다. 배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위에 차를 실어야지.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이 현대자동차였다. 그는 사람들을 모았다. 우린 자동차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면 되지. 그의 방식은 늘 단순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없으면 만들어냈다. 1976년 울산 공장에 첫 자동차가 조립되던 날 사람들은 불안했다. 우리 기술로 과연 굴러가겠습니까? 정주영은 그 말에 짧게 답했다. 굴러가게 하면 되지. 그의 현장은 늘 즉흥적이었지만 그 즉흥엔 철저한 집념의 계산이 있었다. 첫 모델 포니, 그 이름엔
우리 힘으로 만든 첫 차라는 자부심이 담겼다. 엔진은 일본, 부품은 수입이었지만 프레임과 조립은 한국인의 손으로 완성됐다. 그 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렸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만든 차가 굴러간다. 1976년 12월, 포니는 수출길에 올랐다. 처음으로 중동으로 향하던 그 배의 선미에는 현대의 마크가 번쩍였다. 정주영은 그걸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기름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팔러 가는 나라가 됐군.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 순간 한국은 조립국에서 제조국으로 변했다. 그는 기술보다 정신을 강조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그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한국 산업을 움직이게 만든 엔진이었다. 울산의 굴뚝은 더 이상 연기만 뿜지 않았다. 거기엔 사람이 만든 철의 도시, 그리고 움직이는 산업의 심장이 있었다. 포니 이후 엑셀, 스텔라, 그랜저. 이제 한국의 자동차는 바다를 건너 미국과 유럽의 거리를 달렸다. 정주영은 웃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에게 실패는 언제나 중간 과정이었다. 고령교에서 잃은 것도, 조선소의 모래밭에서 배운 것도 모두 이 한 문장으로 이어졌다. 그 시절 울산의 밤은 늦게까지 환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용접 불꽃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새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한가운데 언제나 정주영이 있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산업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굴뚝의 연기가 사라지고 공장의 철소리가 기억 속으로 멀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말한다. 이봐, 해봤어?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웃는다.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아직 없더군. 이 두 문장은 한국 산업사의 양쪽 축을 세운 두 사내의 유언이었다. 한 사람은 계산과 질서를 중시했다. 다른 한 사람은 열정과 본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둘 다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건설자였다. 이병철은 질서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엔 언제나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업할 때 과욕을 버려라. 요행을 바라지 말라. 실패라 판단되면 미련을 버려라. 그는 실패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곧 삼성의 매뉴얼이 되었다. 정주영은 행동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기업은 실험이었다. 생각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늘 앞장섰다.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새벽의 현장을 걷고 사람들과 밥을 나눴다. 그의 발자국은 도로 위, 바다 위, 철판 위에 남았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는 진짜 실패를 본 적이 없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달랐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한 사람은 산업의 기초를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위에 혼을 불어넣었다. 1985년 아산 정주영의 고희연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짧은 환담이 오갔다. 이봐, 해봤어? 웃고 살게나.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날의 대화는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단단한 인사였다.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산업은 디지털로, 철은 데이터로 변했다. 그러나 도전의 논리와 실패의 철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주영의 말처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이병철의 말처럼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아직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둘의 문장 위에서 일한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간 뒤에도 한국의 공장은 여전히 돌고 있다. 굴뚝은 예전만큼 녹지 않지만 그 속엔 여전히 도전의 불씨가 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계속 움직일 것이다.